지난 13일부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 발안법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 역할은 무엇이고 또 지역에 왜 필요한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 회장님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렵지만 새해에 아주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새해 맞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또 특별한 게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방자치법 이 전부 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막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게 그 다음해인 1949년이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처음 선거가 이루어진 게 1952년이거든요. 1952년은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 중에도 지방선거를 치렀던 것은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던 게 얼마 안 지나서 5.16이 이제 군사 쿠데타가 생기면서 지방자치가 전면 말하자면 폐기가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유신헌법이 생기면서 아예 헌법상 지방자치는 통일된 이후에 실시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사실상 폐기돼 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가 1987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본물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죠. 6월 항쟁입니다. 그때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87년 헌법인데 이 헌법상에 다시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법으로 부활이 되고 올해가 이 지방자치법이 새로 생긴 지 32년이 되는 해인 거죠. 매우 뜻깊은 그런 해인데요. 지방자치법인 그동안의 지방자치법은 제도로서 이렇게 부활된 것, 그거 자체만 해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또 전진하면 지방자치도 전진해 왔던 그런 민주주의 역사와 이 궤를 같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게 한 30년이 흘렀던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과거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을 일부 나눠 갖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보면 주권 재민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헌법상의 규정인데 지방자치에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 이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수평적 관계를 좀 이게 가미한, 아직도 완전히 수평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좀 그런 제도의 보완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지방자치가 이후에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2년 만에 개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와 다른 지금의 현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이 지방자치법 실행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개정된 내용을 봤을 때 앞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사례를 들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방자치법 내용이 개정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 지방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 또 주민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 세 개로 크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방 정부의 권한의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사무 배분의 원칙,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사무와 지방 정부의 사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게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이걸 보충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기초지방정부가 한다. 그리고 기초정부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도, 광역에서 한다. 그리고 광역이 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한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사무배분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의 제약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외교나 국방 이런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는 이제 지방정부에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해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와 또 기초지방정부나 광역 기초지방정부 의회의 대표들이 중앙정부와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분기마다 회의를 그렇습니다. 할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 첫 번째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2국무회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을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지방정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 지방정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원, 그러니까 인사권을 과거에는 저 같은 단체장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인사권을 의회에 독립해서 주는, 그것도 매우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주권의 강화 측면인데요. 이번 지방자치법의 1조 목적 조항에 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 이것을 제일 앞선 조항인 목적 조항에 삽입을 했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 이 3자가 지방자치의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더 똑똑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지방정부 권한과 의회 그리고 주민주권 강화.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주권 강화를 보면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와 또 집행기관 이런 구청장 이제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되겠죠. 이 행정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 주민투표법을 이제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주민들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선출직들을 이제 다시 뽑는 방법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거 굉장히 좀 색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직 생소한 영역인데요. 이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장, 저 같은 구청장이나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직선제로.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의원 내각제로 하자. 유럽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네. 그러니까 이 지방 의원들, 선출한 지방 의원들 중에서 그 구청장이나 시장을
그 중에서 뽑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도 그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이미 지금까지는 획일화되어 있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단체장을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소환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또 의미가 큰 게 의회 내에서 구청장을 선출해도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또 소환돼서 또 그 부분에서 또 자리 책임을 물러야 되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제 향후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겠죠. 이제는 시작 단계고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일단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가장 큰 숙제가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 지방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버전의 또 부과될 수 있는 그 공약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건의를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중앙집권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획일적이고 또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관행, 수직적 관계, 이 종속적 관계 이런 관계는 이후에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공장에서 일관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입력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나오면 조립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나 딱 결정을 해서 내려놓으면 지방정부는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다양성과 창의성입니다. 그 다양성의 기초에서 수많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방의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에서 자치분권형 모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향후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눈앞에 다가온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그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2년 만에 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작이 됐고 이제 첫 단추를 꿰맸습니다만 이제 걸어갈 단계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과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계획이세요? 네,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나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의 2.0 시대를 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초는 마련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방정부는 그런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협치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장 올해 6월까지 일단 연임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상을 좀 짧긴 합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해왔던 일이었으니까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전국적인 이 주민교육이랄까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지방자치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강생이
약한 12,3천 정도 이룰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긴 시간에 이 강의를 수강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노력들,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의가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강의도 하셨고, 네. 네, 간접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제 32년 만에 또 시행이 됐고 또 더불어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주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의 활동 더 많이 기대를 하고요. 네. 더불어 이제 주민들의 궁금 사항과 또 해소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